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후장 끝 무렵에 조금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도 코스피는 미약하지만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그래도 0.1% 안쪽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지수 흐름을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고,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이쪽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은 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비엠이 5%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2차전지 소재와 폐배터리 쪽, 이쪽은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카카오에서 SM을 15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만큼 SM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어느덧 시총 7위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7% 급락이 나온 것을 보면 오늘 2차전지 소재 쪽은 힘든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기관은 다시 한번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3월 3일을 제외하면 이번 달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어제하고는 다른 수급 패턴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와 함께 주가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 확실히 2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변화를 한번 감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 SDI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00억이 넘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어제하고 조금은 반대 움직임이 나왔던 에코프로비엠, 확실히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SM, LG화학. 자, SM을 제외하고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예요. 리튬도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의 상위 10개 종목 중에 7개 정도, 그 정도가 2차전지 관련주네요. 그리고 기관의 SM,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해서인지 어제는 한 차례 또 조정이 나왔어요. 물론 하락했던 것은 아니고요. S&P 500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직전 매물대에서 한 차례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종가는 견조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죠. 또 다우지수도 비슷하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일단 흐름은 비슷하지만 어제 1%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지수는 양호했다고 해도 반도체 지수는 조금 하락했었고,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힘을 못 쓰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흐름은 견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도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7%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도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0.3% 정도? 그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긴축에 대한 이슈는 파급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재료들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 일단 내일 새벽이에요.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특별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었던 것이 다음 FMC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게 시장에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의 예상치를 봤을 때는
0.25%가 한 60% 이상 그 정도 되고요. 또 0.5%가 30% 이상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5%가 꽤나 확률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만큼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어떤 발언이라든지 뉘앙스를 풍겼을 때는 약간의 시장 흔들림이 발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줄곧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 긴축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찬스로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그런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파월 연설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이고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이슈는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한 차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수요일에도 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내일은 조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해볼 점이 있다면 장단기 금리차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작년 여름 무렵부터 역전이 되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그게 더욱더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던 몇 번의 사례들이 있었죠. 최근에 3번을 크게 뛰어넘었었고 1980년대 그때 이후로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하나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3차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이 회색 음영 부분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사례만 본다면 경기 침체가 더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이 튼튼한 만큼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해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역전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의 투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일단 보통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돈을 빌리게 되죠. 그때는 채권을 발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2년물보다는 최소 5년물 이상 장기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물 채권 금리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했을 때 비용 부담을 상당히 떠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고용도 줄 것이고요. 고용이 줄면 소비도 줄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과거의 경기 침체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 점은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이탈이 없다면 긴축 이슈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관점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또 인하했더라고요. 저번에도 차량 가격을 인하했을 때 국내 증시에 조금은 타격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는 바로 이렇게 며칠 뒤에 또 반등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차량 가격 인하가 2차전지 관련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하고 기아에게는 썩 좋은 이슈는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현대차가 현재 1%, 그리고 기아는 보합. 생각보다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우수한 성적표, 이게 정말로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역대 2월 최다 판매를 기록했고 또 작년 8월에 인플레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급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월 판매량이 2,000대를 회복했고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줄였고 또 경쟁사의 차량 가격이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견조한 판매량, 이런 것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과거보다 낙폭이 제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월 판매량에 있어서 아이오닉5는 인플레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9%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판매량이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다고 해도 꾸준하게 견조한 판매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잖아요. 하루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올라가고, 또 하루는 소재 기업, 또 하루는 셀 기업, 또 오늘은 리튬 쪽에서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 리튬을 보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리튬 관련주 중에서 어반 리튬 이 종목도 지금 28%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양은 뭐 매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지에넌 에너지 이 종목도 24%, 포스코 엠텍은 어제하고 오늘 거의 40% 이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이런 구간에서 소재 기업과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또 폐배터리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리튬 관련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하나의 업종 내에서 다른 산업들, 그 산업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늘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박업체, SKC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이쪽은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저점에서 한번 반응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박업체를 조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물론 매수 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어느 쪽이 더 순환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인드맵적인 사고를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도 별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반응이 한번 오긴 했어요. 이때죠. 3월 3일 10%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정말 2차전지 말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내일 새벽이죠. 파월의 연설이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